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재 정권의 가장 큰 적은 민주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가 글을 읽다 보면은. 근데 이번에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이분이 현직 법사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본회의 도중에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이것도 문제지만 또 보좌관 명의의 계좌였고 이춘석 의원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주식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저렇게 주식을 직접 거래하고 그러니까 저 계좌 자체가 이제 보좌관 핸드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좌관의 계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참 문제가 상당히 커 보여요. 예. 제가 봤을 땐 저는 또 제 본업은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더 이전의 본업은 이제 코미디언이었고 예.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의 사실 저의 본업은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이 내용을 좀 샅샅이 좀 들여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투자자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이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행매매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 약간 좀 주진우 의원이 섣부르게 좀 접근하시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차명거래를 내세웠는데 사실 크게 걸려면 선행매매를 걸어야 되는데 좀 너무 빨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스틸컷이잖아요. 예. 스틸컷 사진이고 선행매매는 아마 경찰이나 검찰에서 포렌식 해갖고 네. 결정적인 증거를 내지 않는 한 규명하기는 어려울 건데 근데 그걸 왜 고발 안 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차명 계좌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고 네. 그 과정에서 선행매매와 관련한 의혹도 계속 제기할 겁니다. 제기할 저도 겁니까? 저도 사실 그 애널리스트 따라잡기의 저자입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저희 그래요? 또 투자자 애널리스트 따라잡기라는 책이 2003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네. 그 동래종 씨가 대단하군요. 또 경제 전문가가 예. 하셨군요. 거기에서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프런트 러닝이잖아요. 맞아요, 선행매매. 선행매매. 네. 미공개 정보를 갖고 먼저 주식을 산 이후에 이게 최근에 언론계에서도 문제됐잖아요. 예. 기자들 몇 명 걸렸죠. 여러 명의 기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갖고 선 취득한 이후에 기사를 써갖고 이거 근데 문제가 돼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워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이거 발표가 2시였는데 엠바고가 10시에서 12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춘석 의원이 이 사이에 선정된 회사를 매매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예. 사진이 찍힌 거는 그거 발표 난 이유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 매매를 한 이후에 팔았는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건 모르죠. 예, 네, 그건 그거는 맞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경찰 수사 결과 매매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전에 김남국 그 의원도 코인 매매한 코인 매매, 기록들이 예.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나오게 되면 선행 매매의 가능성과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네. 네, 제가 말씀해 자본시장법 박사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또 대단히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네요. 경제 전문가분들이. 대단히 유명한 현법 그 강사세요. 그러시죠. 네. 맞아요. 야, 이거 좀 대단하구나. 형법 노량진에서 예. 현법 강사로 힐링. 아주 1타 강사처럼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알아요.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네네.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 이런 거 관련돼서 세 가지 형태를 처벌하고 있어요. 네. 174조가 있고 6조가 있고 8조가 있는데 이제 114조가 여기서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미공개 정보 얘기를 하면은 내부자 거래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그렇죠. 근데 내부자 거래에서 내부자가 있고 준 내부자가 있고 준 내부자로부터 받은 제3자까지 해서 굉장히 넓게 그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8월 4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8월 4일에 그 국가대표 AI 요거 5개 기업을 선정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된 5개 기업에 LG도 들어가 있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AI에 관련돼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사진 찍힌 그 내용의 주식창에 있는 보유 주식이 LG CNS하고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만약에 그 주식을 매수했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네네. 일단 매수를 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매수 시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언제 취득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시점, 요게 이제 밝혀져야 되겠죠. 그게 밝혀지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유기징역으로 징역 1년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가능성을 두자면 오전이나 아니면 그 전날 네이버나 LG CNS 주식을 샀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팔려고 했을 수 있죠. 뭐 다수주 단위로 매도하려고 했다는 걸로 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아니 팔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계속 들고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을 언제 매매했느냐. 설마 이게 단타를 쳤겠어요? 설마 그 시간에? 근데 근데 다섯 주 단타의 시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발표가 있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사서 네. 어제 팔았을 수 있다는 바로 거죠. 트레이딩했다고요? 네, 네. 이번에 아니, 지금 근데 그거는 이해가 오늘 안 가요, 그 진짜. 속보도 그래서, 떴잖아요. 예. 카카오페이 들고 계시는데 카카오뱅크가 오늘 아침에 속보로 깜짝 실적이 엄청나게 난 것으로 뉴스가 났어요.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는 사실은 같은 금융업에서 둘로 역할만 나눈 거거든요. 전통적 금융은 카카오은행이 하는 거고 뱅크가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플랫폼화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카카오페이 둘 다 주가가 오른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그러네요. 이게 공교롭게 너무 좋은 주식 세 가지를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물론 대장주이긴 하지만요.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해. 저도 이제 옛날에 증권 방송에 10년 넘게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분 근데 다 오늘 뭐 예, 미공개 주식 정보 얘기가- 다 이용한- 수익률 한번 깎아요. 전 자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앞서도 말씀드린 기자들 일부가 최근에 본인이 주식을 사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팔아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옛날에. 예.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뭐 2000년, 일부 몇 2001년 그렇죠. 분만. 일부 분들이 네. 그 당시에도 아주 일부 기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그럼 뭐 이틀 상한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기사가 나오는 시점에 주가가 확 움직입니다. 그 제일 죄질이 안 좋은 건 사실 미공개 정보가 어느 정도의 정보인지는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이런 국가에서 뭐 발표하는 사업자로 발표하는 건 되게 큰 거고. 이분 차관급이었잖아요. 예, 근데 뭘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 수주권이 있다 이런 게 이게 주가에 반영될지 안 반영될지 잘 몰라요. 근데 기사가 뜨는 날 발표 날은 일단 대부분 반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무위험한 위험 없이 저는 이렇게 위험 없이 투자하는 건 사기라고 보는데 범죄라고 보는데 위험 없이 투자하는 거는 이게 발표되는 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네이버를 만약에 5주씩 파는 거였다. 또 보니까 또 신용으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발표되는 날 혹시 차익을 노리고 파지 않았나? 그건 걸리겠네요. 그러면은 무조건. 상당히 이해 충분해요. 그거 이제 쭉 뭐 매매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미리 사놓고 선정되는 걸 알고 발표되는 날 팔았다. 이러면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전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김건희 돈의 여사 실적은- 관련해서 문제가 네. 됐었던 게 그 삼부 토건이었잖아요. 삼부 그쵸. 토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주식을 산 후에 주가가 오른 다음에 팔았던 거 아니냐. 이게 뭐 그 네. 주가 조작의 본질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또 여기서 핵심을 좀 짚어봐야 되는 거면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은 민주당 사실 그냥 뭐 이번에 그 당 대표도 그랬잖아요. 강선우 의원도 이렇게 끝까지 뭐 품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라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냉큼 그냥 아웃시켜 버렸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일은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일 아닙니까? 저는 좀 정청래 문제의 대표가 심각성을 일단- 인지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정청래 대표가 빠른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네.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하루만 더 끌었어도 민주당이 크게 흔들릴 만한. 네. 그래서 사실 윤리감찰단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이런 걸 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는 감찰단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탈당을 시켰으니 그럼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그걸 협조하도록 하는 그게 좋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다면 이춘석 의원은 왜냐하면 차명 거래에다가 그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신뢰를 잃었으면 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좋은데 아니 그 기자님으로 봤을 때 그 좀 약간 뒤에서 이렇게 좀 들으신 얘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없어요. 이게 진짜 없어요. 이게 진짜 보좌관 핸드폰이 맞아요?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다 걸린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일단 보좌관이 차시죠. 네. 그래서 차명 거래. 그래서 차명 거래군요. 앞뒤가 맞네요. 보좌관이 야, 제가 옛날에 했던 그 범죄지 구성이랑 코너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너 차씨 맞지? 차씨 그렇다면 맞습니다. 차명 거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하네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명 거래라 그러면
결국 이춘석 의원이 그 차보좌관에게 돈을 건네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건네주고 그 돈은 결국 이춘석 의원 돈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차명 거래가 되는 그렇죠. 건데. 예. 근데 만약에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그 의원한테 돈이 가지 않았다. 돈이 이체된 내역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무슨 뇌물이나 이런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마 밝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저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디였을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돈의 출처까지 출처. 가면은 와. 이 돈의 출처가 그 본인 돈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거는? 이게 거의 억대 9,600만 원 정도에 상당한 음.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 돈의 대출- 출처가 대출 어디였을까? 그것도 신용도 신용거래. 좀 있었다고 하고 근데 그 공개된 것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계좌를 만들었을 때 그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돈이 누구 돈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 돈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예를 들어서 뭐 또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약간 이렇게 뭐 기부받은 어떤 식으로든 뭐 기부금 같은 걸로 요새 뭐 쓸수 정치권의 있다. 촌지 같은 거 뭐 현금 같은 거 이런 네. 것들은 좀 떡값 같은 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네네. 뭐 사선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일부 뭐 기백만 원 단위의 돈은 또 오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출처는 어디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 이게- 기부를 받아서 그 돈을 갖고 기부라뇨. 예? 또 아이, 뭐, 기부는 뭐 그 의원이 얼마나 어렵게 산다고 기부 받겠습니까? 그 후원한 돈으로 네. 누군가가 500만 원 정도 이제 한 사람당 1인당 500만 원씩 후원 받을 수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후원금 그거는 계좌에서 해야 거기에 돼요. 쓸 수 있어요. 네. 후원금 그래서 정해진 계좌로. 제가 예상하는 거는 그런 공식적인 통로의 돈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정말 뇌물이나 그게 뭐 의심된다는 떡값이나 거예요. 이게 의심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1억 차미땡 보좌관인데 아니 그거 몇 개 모으는 거죠. 아, 예. 차미땡 보좌관인데 이 네. 보좌관이 오랫동안 이제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네. 지역 보좌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네. 민원 창구 역할을 했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상 거의 이건 차명 거래다라고 봐야 되고 가장 간단한 차명 거래는 말씀하신 대로 이춘석 의원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의원 신분에 좀 애매하니 네 걸로 하자. 그러면 입금 내역이 있겠죠. 이춘석 의원이 예, 예. 계좌에서 차땡의 이 증권 계좌든 아니면 다른 은행 계좌든 입금 내역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만약 안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건 진짜 차 씨 계좌 아니야? 그런데 차 씨의 은행 내역을 쭉 보니까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또는 현금 입금이 꽤 있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어떤 인허가나 이런 대가성으로 예를 들면 그거 차 씨 계좌에 넣어라고 했을 가능성. 그건 뭐 아주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봐야죠. 예. 범죄가 만약 된다면 그런 최악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거는- 말씀드린 건 수사를 좀 예.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네. 일단 첫 번째는 금융 실명제법도 이거는 네, 그건 당연히 100% 위반이죠. 이건 위반이 네, 네. 된 거고 두 번째가 이렇게 좀 미리 정보를 받아서 선행 매매했다라는 네. 거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요 점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으로 장난치면 그렇죠. 패가 망신시키겠다. 이거 패가 망신시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안이 장난친 거잖아요. 여기서 주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예. 민주당도 왜 그렇게 그러면 빨리 대응했느냐? 이 문제가 가진 폭발성, 휘발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가 빨리 나선 거고요. 이춘석 의원도 그래서 민주당 빨리 탈당한 겁니다. 네. 그런데 냉큼 탈당시켰죠. 이 탈당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금 문제일까? 제명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는 탈당만 제명했습니다. 했습니다. 탈당만 민주당에서 했어요. 제명했어요. 오늘. 오늘 제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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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제명 제명했죠. 예. 민주당에서 의미 없는 제명했는데 저는 이 사안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의혹이 그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그리고 사실 그 거짓말 대응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려운 수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검찰에서도 뭐 불과 의지만 갖는다면 2, 3개월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드러났을 때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사안이냐? 저는 의원직 사퇴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직까지 드러난다면. 사퇴할 사안이다. 근데 예를 들어 의원직을 사퇴 안 하면 이제 사퇴 안 할 걸로 보는데 저는 사퇴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8년까지잖아요. 이번 임기가. 네. 그러면 이분은 그냥 9명의 보좌진 데리고 여의도 의원회관에 사무실을 가지고 그냥 놀아요. 1년에 뭐 본인 세비만 뭐 1억 5천 이상을 받아가면서 그냥 놀고 있는 자리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 자리는 그냥
월급 주고 없는 자리가 돼요. 이분이 이춘석 의원이 다른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럼 그게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윤리 징계를 통한 3분의 2, 200석 이상의 제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강제로 제명시키는 건 뭐 다른 의원들과의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문화가 스스로 이게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만약 성찰하겠다면 의원직을 물러나는 게 맞죠. 의원직은 그래서 물러나야 보궐선거를 치는 게 맞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시죠? 어쨌든 이춘석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만약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요. 뭐 본인의 뭐 진짜 차명 진짜로 진짜 차명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억울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없는 수사가 돼서 네. 빠르게 계좌 부분을 확인하고 네.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알려지고 그거에 따른 처분을 빨리 받는 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이득이 될 근데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에 이 대통령이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신속수사 지시했는데 그러네요. 그렇군요. 자, 신속히 잘하셨네요. 수사를 하더라도 네. 자, 기소하고 1심, 네. 2심, 대법원까지 가면 28년까지 그냥 가요. 아, 그럼 안 그게 되죠.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최소 그래서. 3년이죠. 근데 그게 그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아마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 디지털 풋프린트가 남아 있는 다 거잖아요. 남아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전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윤희숙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이 아버지가 세종시에 농지를 구입했는데 그게 농지법 위반 이런 게 그 논란이 됐었을 때 의혹만 바로 있었죠. 바로 의혹만으로 사퇴했어요. 네. 그리고 그 땅도 아마 매각했을 음. 겁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이 저는 정치적 결단을 어느 시점에는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저건 얘기 안 하셨네요. 폐가망신 얘기 안 하셨네요. 폐가망신 시키겠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도 좀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는 국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국회 그 뒤에서 사진 찍는 거 그거 알지 않아요, 의원님들? 그것도 친해져서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왜 알죠. 자꾸 찍히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은 아니 그거 아니 필름 붙이던가 앞에 그거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면 아, 네. 여기선 조심하게 되죠. 예. 보다 그 자리가 또 엄중한 자리다. 우리가 볼 때 국회 본회의장은 아주 엄중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국회의원들 본인들 그리고 국회 사무처의 경호 그 다 지켜보고 방호관들 있죠. 이런 분들 빼고는 못 들어가요. 사실은 예. 기자들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본회의장 그렇죠. 안에 2층에서 그 관람석에서만 보고 볼 수가 있죠. 있는 예.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 엄중한 자리인데 이분들은 자주 가니까 익숙하군요.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앞서 이춘석은 보면 밑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 밑으로 보는 것만으로 본인은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화면 보면 밑으로 보고 저렇게 그러니까요. 보는 겁니다. 이게 기술이 발달돼서 망원 렌즈로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걸 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테크노의 이 발전 속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아니 어르신들 중 약간 그 저거 스크린 저 차단하는 거 그 옆에서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드리지 아니, 그래서 그랬어요. 예. 제가 그 이제 기자생활 마치고 대변인 가서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회의에 배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사전회의에 배석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 휴대폰이 찍힌 게 또 논란이 돼갖고 네. 당시에 김기현 당대표였는데 아니 그거 보호필름 붙이려니까 왜 이렇게 안 붙이고 있는 거냐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빨리 보호필름을 붙여야겠구나. 그래서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그때 보호필름을 네. 붙였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이 액정이 깨졌어요. 그다음에 다시 저도 지금 뺐어요? 제가 네. 그 중요 보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여튼 이거 왜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요. 왜 불편하대요. 약간. 본인도 눈이 자주 어두우셔서 봐야 그런가? 되는데 각도가 네. 조금만 틀려도 안 보이니까. 아 눈이 그 어르신들은 또 눈이 좀 어두우셔서 그죠. 노안이 또 시작되시니까. 자 이준석 주식 거래 파문 이춘석. 이춘석 아 일부러 미안합니다, 그러시는 미안합니다. 거야 일부러. 약간 어그로성이 약간 방송은 안 해. 약간 있었어. 아 역시 확실히 네. 방송을 하시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이름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지금. 이준석 의원 아니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죠. 네. 예. 주식 거래 파문이 지금 갑자기 생겼습니다. 어제 일이었죠. 차명 거래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저희가 어저께 살펴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주식시장 교란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한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 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박민영 대변인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이거는 뭐 하겠습니다. 내로남불도 아니고 어차피 본인은 차명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재산 기록상으로는 증시가 0원이니까 뭐 본인 당당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로도 좀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애매한 참 말 같지도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차명 계좌 논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부 정보를 조직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에 있었습니다. 국정기획위가 인수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쉽게 말해서 이 정권의 국정과제를 세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권이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정책을 만들고 본인이 그 정책 수혜주를 산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국기문란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AI 5개 국가대표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네이버를 비롯한 5개 기업들이 포함이 됐고 카카오는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춘석 의원의 그 단독 포착된 그 장면을 보면은 관련 주들을 매도하는 장면들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 내부 거래를 한 건데 이게 그러면 내부 자료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계좌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 저 사진이 나오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춘석만 그랬겠어? 네. 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국정기획위에서 저렇게 요직에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장까지 하는 사람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꼬리 자르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너무 수상합니다. 아니 강선우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필사적으로 몇 달 동안 보호를 하던 민주당이 이춘석은 하루 만에 꼬리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엮일 게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치워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그렇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주도로 좀 특검을 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이 맨날 그 여당 특검하자고만 하는데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좋다. 그러면 네.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주식으로 넘어갔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안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개발 계획 그렇지. 발표지에 대해서 먼저 땅 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열받지. 딱 그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고 게다가 자기 이름으로 하면 걸리니까 남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넘어갈 수도 없는 거.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그냥. 시장 교란이죠. 아니 맞아 웃으면서 얘기하라. 웃으면서 네, 얘기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 명백한 범죄고요. 웃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래. 아주 웃으면서 하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 자체도 정말 이 사람이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 그리고 이 차명 계좌를 사용했던 부분 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의원들이 자신의 폰을 보좌진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어요. 이제 특히 SNS 잘 그렇죠. 못하시고 그러는 텔레그램 나이 같은 드신 거 분들이 담당해달라고. 자기 거 페이스북 좀 관리해달라고 주는 경우는 있어. 근데 보좌진이 자기 핸드폰을 의원한테 맡기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좀 성의껏 하셔야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눈이라도 감아줄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눈이라도 감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보좌관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갔다. 이분이 또 이번에만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 국정감사장에도 똑같은 명의의 주식 거래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흔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명을 하는데 지금 방송에 보니까 이춘석 무소속 의원으로 자꾸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춘석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거 분명히 병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저기 우리 강서불 대변인께서 약간 좀 대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대변할 거 있습니까? 뭐 다 까기로 했으니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특검 받으실 거예요? 예, 뭐라고? 특검 받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특검이요? 제명은 이미 한 거니까 아이, 잘린 꼬리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특검 받을 최고위원님 거냐. 예. 특검감입니까 이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아니, 특검감이. 수사기관이 해야지. 수사기관. 그렇지. 제대로 알고만. 이거 특검감은 아니야. 이건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다만 이번에 전수조사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우리 저기 김기욱 진행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가 허다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국정기획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도 다 해서 이런 것들 전수조사 한번 싹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정보가 만약에 네.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다반사인 것 같은데 만약에 두 분께서도 이런 정보를 만약에 내가 입수를 하게 됐다. 예. 그럼 뭐 주식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안 사죠. 안 사죠. 아 그래요? 예, 저 방송인데 그럼 사겠다고 해? 이 사람아? 저는 실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윤석열 있어요? 정권에서 있어? 증시밸류업 정책을 기획을 주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주장도세 기준 완화도 저희 팀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그것보다 먼저 했던 게 공매도 금지를 먼저 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가 주말간에 있었거든요. 재작년 말에. 네. 그 직후 월요일 날 장 열리자마자 오르지. 2차 전지주가 40% 이상 올랐어요. 와, 오르지.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공매도 금지할 거라는 거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정책을 기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당시 무슨 종목을 샀어도 10%대 이득은 봤을 거예요. 안 샀거든요. 당연히 안 사야죠. 우리가 이해 당사자인데 실무자인데. 그리고 우리가 대주장도세 기준 완화도 12월 말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그때 코스피 엄청 폭등했습니다. 안 샀어요. 당연히 잘했어, 안 사는 잘했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저 같은 말단 행정관들도 어. 이런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 법사위원장 심지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대체? 말이 안 되지. 예, 그 안 특검까지 되지. 안 가더라도 아, 나쁜 그러면 것이지. 국정감사까지는. 근데 오케이? 이제 또 그 얘기하면 또 우리가 이제 그 삼부토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예? 그 대통령이 세상에 주가 조작의 재료가 돼가지고 어? 아, 거의 물타기 능력도 안 되는 그 삼부토건을 말이야. 소리 받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국정감사 개혁신당에서 네. 한번 동의해 주시죠. 아니 삼부토건 국정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정조사. 예, 국정조사 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수사기관이 하는 건 맞고 안 되면은 현직 의원이라서 뭐 봐준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주식 관련한 부분, 부동산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웃으면서 하라 그랬지. 예, 정말 이런 부분들은 다 웃는 게 우리 이뻐. 네. 웃는 시장- 게 이뻐요. 네. 시장 경제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처벌이 가장 센 게 뭔지 알아요?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예요. 이거 왜냐하면 시장 경제 자체를 흔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진짜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세게 처벌해야 됩니다. 정말. 네. 웃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 자, 진짜 우리 닭간다 처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춘석 의원이 아니다. 그 이춘석 의원의 그 참모 보좌관이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들었을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걸 폰이 두 개. 깔아가지고 네. 그것을 이춘석한테 줬을 것 같아. 음. 그래가지고 이춘석이 이제 하지 뭐 항상 아이 보좌관 그거 줘봐 좀 매매하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다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어요. 했을 것 같고 네. 야 나는 그래도 이제 말한 김에 참 성실하대. 아, 우리가 보통 이제 매도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귀찮아서 얼마 시장가 걸어놓고 그냥 팔아버리거든. 근데 그걸 또 5주씩 분할 매도를 또 차곡차곡 또 성실하게 막 하고 있나 봐. 정말 네, 중독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중독. 아니 없어. 보통 이런 거면은 본인이 직접 사지 않고 네. 이거 종목 지금 사 이렇게 이 부탁을 해도 될 텐데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못 믿는 거야. 아니야 못 믿는 것보다도 진짜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그 이제 수익이 나면은 알 거 아니야. 네. 그 월 주인도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었어. 네. 그럼 하다못해 10만 원 줘야 될까? 뽀찌 주는 게 그래, 아까워서 자기가 지금 했다. 나는 좀 그러지 않을까 좀 싶어. 뽀찌 주는 게 아까워서. 나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 어. 왜냐면 내가 알고 이춘석 그분도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요. 어. 얼마 전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또 4년 쉬었다가 이번에 그래서 또 국회의원 되고 해서. 겸물생심으로 국정기획위에서 정보를 취해서 이득을 아니 취하려고 근데 했다. 사실 또 이것도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LG CN에서 이런 것들 주식에 조금만 관심이 들으면 다 알잖아요 이거. 네. 다 알아. 네. 아 이거 그리고 네이버 이미 뭐 얼마 전에 사실 이 정부에서 네이버 출신들이 또 국무위원도 되고 또 결국에는 AI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이미 그 본인들이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저도 사실 그때 그 코인 많이 샀거든요. 네. 그냥 완전 폭락해 버려가지고. 근데 아픔이 있는데. TMI.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조금하면 다 아는 거야 사실. 네. 그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넘어갈 내부 수는 정보까지는 좀 아니야. 보도 아니 근데 그렇게 직후에 넘어갈 수는 있었던 없어요. 이거는. 사건이라. 왜냐하면 본인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그렇죠. 되고요. 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민주당 쪽에 있을 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게 통과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던 국세청이 그걸 못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상자산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저 일부러 다 팔았어요. 그거 훨씬 전에. 음. 왜? 이거 하면은 가상자산을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걸 생각하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 미리 팔았어야 되는 거, 있는 것도 팔았어야 돼요. 저희 의원님한테도 가상자산 관련주 있으세요? 없다고 하길래 제가 그 법안을 추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알아서 이 정도의 양심은 갖추고 해야지. 아니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본회의장에서 이걸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웃으면서. 아, 네. 웃으면서 하세요. 네. 그건 정말 구제불능이라니까. 아 근데 이게 참 부지런하다 생각 드는 게 네. 김남국 그 전 민주당 의원도 네네네. 인사청문회 시간 동안에 코인을 팔았다라고 하잖아요. 네. 코인 매수 매도를 했다. 근데 진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거는 뭐 일단 자기 명의기라도 하고 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사실 분단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아, 내가 코인 걸어놨는데 나 잠깐 한눈판 사이에 한 10%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대기업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네. 그래도 되게 안정적일 텐데 저거를 본회의장에서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 아니 그 보좌관도 그 해명이 너무 좀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은 주식을 원래 안 하신대. 그런데 내가 우리 의원님한테 주식 관련된 조언들을 많이 구한대. 주식을 안 하는 분한테 왜 주식 조언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주식 그럼 한 번 안 휴대폰 해본 맡겼다고. 사람이 예? 대주주 조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지금. 그래 아, 맞아. 그러니까 너 그런 거야. 아니 뭐 김건희가 인버스에 투자해라. 뭐 김건희가 그러잖아요. 주식으로 14번 벌었는데 검찰이 김건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혐의 처리한 거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근데 정말 그래요. 주식 관련한 사람들은 정말 세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이에요. 코스피 116조 폭락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좀 죄송합니다.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이게 말씀드립니다. 사과 주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이게 주식을 안 사는 거는 네. 양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처벌할 법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어요. 걱정을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런 법적으로. 것도 있어요. 특히 주식을 업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이 평가 리포트도 내고 막 이런 애널리스트들도 그러고 회사의 내부 사람들도 그러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이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공직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자기가 저기 뭐야 여기 개발 제한구역 풀릴 줄 알고 땅 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천암 이름으로 땅 사고 LH가 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반응이 세고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인식을 잘하고 계시는데 주식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우리 법 체계도 이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 이 부분 이번에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별 몇 개를 해야죠. 네. 근데 본인도 그게 위법이라는 걸 아니까 차명으로 거래를 했겠죠. 그렇죠. 아니 보좌관이 차시니까 차명거래 맞지. 아니, 또 오죽하면 보좌관이 하필이면 차시였어요 진짜로. 차시 차명거래지. 심지어 민간 기업도 내규상으로 관련자들은 주식 투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다 징계 받아요. 그럼요. 그런데 하물며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기를 못하고 또 추미애 의원 같은 육선 의원을 선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진짜 물타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방금 우리 김성열 최고가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뭐 부동산이 오른다라는 내부 정보를 받고 거기에 땅을 사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 땅에 있는 대로 정점을 바꾸려고 한 건 어떻게? 아주 나쁜 얘기죠. 아, 지나가는 거죠. 아주 그래 나쁜 그렇게 웃으면서 고속도로잖아요, 얘기하라고. 고속도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지나가는 거리잖아요. 그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쟤는 웃기만 해. 지나갔다 내가 그냥. 봤을 때 그냥 도찐 개신이에요. 네, 그죠? 그게 그거지 뭐. 특검 봤습니까 민주당? 특검이요? 예, 이게 지금 특검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춘석 국민의힘에서 의원이 특검 저 발의한다고 개인의 어떤 비리와 예.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거를 뭐 무조건 다 그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또 지금 국정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전수조사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이죠. 오바다. 예. 이거는 너무나 오바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려면 네. 구체적인 연관관계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경찰 수사를 믿어보자. 국민의힘이 매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특검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가셔야 되지 않아요? 예, 괜찮으세요? 가야 돼요. 경찰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네. 엄정하게 수사할 겁니다. 믿고 기다려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일단 결국은 민주당 특검 안 받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이거 이쪽으로. 특검하면 예.
국정 기획이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춘석 의원이 차명 거래했다는 거는 큰 조사 대상은 아니고요. 그거는 경찰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 정보. 선행매매예요. 네. 그러니까 그 LG CNS와 네이버가 AI 국가대표에 선정될 걸 미리 알고 샀다는 게 중요한 그건 거고. 중죄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예.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네네네. 국정기획위에서 AI 담당하는 아, 사람이었으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이춘석 한 명만 선행매매했겠느냐? 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다루는 사람 중에 관련 주식이나 내부 정보로 거래한 사람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이 수사하듯이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벌써 국정기획위원회는 털렸어야 돼요. 거기 내부 문서들 다 압수수색하고 네네네. 관련자 핸드폰 포렌식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겠죠. 그냥 이춘석 꼬리 자르기 정도로 민주당에서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선행매매나 선행매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요. 그쵸. 금융위에서 네. 원래는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라 좀 안 건드리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정권 초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기저 효과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고공행진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권 후반기에 이런 일 터졌으면요, 진짜 무너질 일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는 네. 정말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입시비리 얘기했잖아요. 입시비리 얘기했고 문재인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시비리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내로남불 해가지고 무너졌잖아요. 민주당이 가장 싸워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내로남불. 지금 예. 보면은 그런 조짐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주식 공정한 뭐 주식 시장 만들겠다. 뭐 장난치면 올리겠다. 패가 그런- 망신. 예. 그런 얘기했고 네네. 그런 얘기 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방 김지욱 대변인 말씀하고 가셨지만 특검 왜 안 받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정기획위가 연관돼 있는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인 비리일 수 있는데 네네네. 특검 받아야죠. 네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측근이었던 분이잖아요. 법사위원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 해야죠. 자기들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뭐 이게 뭐 침소봉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그거 뭐 작은 거 침 아니에요? 네. 침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특검까지 가요. 이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내로남불을 또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사건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 안 보이면요, 굉장히 초반부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춘석 효과의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나비 효과가 뭐냐면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등장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렇죠. 그 유명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정이 되면서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국이 다시 뭐 회자되고 추미애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그러네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정말 그 국민들을 갖다가 정말 괴롭혔던 두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초반부터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 지금 이제 그림이 흘러가는 거 보니까 옛날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에서 좀 안 좋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라고 좀 그렇죠. 어제 뭐 그림이 역전의 다. 용사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예, 예,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특검은 이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 국회의원들, 의원분들, 그다음 보좌진들의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내용 안에 있는 돌아가는 내용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사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니 원래 이건 대놓고는 안 하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주식 거래하고 주식 가지고 있는 게 흠이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아이고, 다 뭐 재산 그럴 수 신고해요. 있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거래 많이 하고 관심 네, 있는 네, 분으로 네. 유명하고 그래서 굳이 차명을 쓴다는 건 진짜 뭔가 캥기는 거래니까 차명을 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 돈으로 1억 주식했다고 욕 먹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네, 요즘 네, 네. 세상이.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더 이런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하자고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같은 것도 받아서 빨리 내면 좋겠고요.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107명 서명 받아서 내면은 민주당이 좀 안 받더라도 궁색해지잖아요. 네네. 국힘은 다 하자는데. 아니 근데 국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잘라내야죠. 날라가야죠. 쳐내야 된다, 누가 쳐내야 됐든 된다. 간에. 네, 만약에 뭐 보좌관 시켜서 거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명보다는 저는 선행매매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 선행매매라는 건 전 대통령직 인수위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인수위가 국정기획위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의 이름만 바뀐 거니까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뭘 선점할지에 따라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눈에 뻔해요. 당연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인수위 관계자일 때 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100대 국정과제가 있고 음, 그 안에 또 10대 국정과제 12대에서 더 세게 임팩트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 수혜주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알고 미리 그 수혜주를 사놓으면 그건 되게 중범죄거든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기업에서도 우리 요새 엔터주 화제인데 아이돌 멤버들 군대 갈 거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가 다 지금 막 난리 났죠. 벌금 내고 네네네. 감옥 가고 막 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거 걸리면 진짜 아작나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압수수색도 안 한다?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춘석 의원이랑 차 땡땡 보좌관 핸드폰 벌써 다 뺏겼을 거라고 아니 보는데. 실제로 2025년 8월 5일에 선행매매 혐의로 전현직 기자 2명이 자택 압수수색 당했어요. 네. 제가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느꼈거든요. 아니, 전현직 기자 2명이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현직 의원은 이거 압수수색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원이니까 그렇겠죠. 이게 저 이거 네. 같아요. 대통령이 휴가 가 있다가 엄정 수사하라 했잖아요. 네. 경찰이 입건하고 팀 만들잖아요. 이게 다 그냥 보여주기로 시간만 끄는 거예요. 진짜 할 거면은 이틀 안에 압수수색은 치죠. 영장 진짜 압수수색 영장은 반나절이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자료는 이거는 다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남죠. 예, 당연히. 이건 수사 들어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사는 너무 쉽죠. 그리고 네. 이제 더 나가야 될 거는 국정기기까지 이 정보를 접한 위원들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 수사로는 안 되고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거는 수사를 해가지고 네. 아예 의혹 자체를 좀 건절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잘 모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국정기획위의 전문위원들은요. 국정기획위원들은요. 국회의원이 아니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LG나 똑같이 네이버 사놨다가 네이버, 네. 옳은 거를 이 사람들이 한 텀 쉬고 공직자 되거나 공직자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색해가지고 거래 내역을 특검이나 뭐 아주 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들이 금융범죄 합동사단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기획이나 인수위가 되게 돈 벌기 좋은 자리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머리를 나쁘게 쓰면. 말이 버릇 뭐 야 이게 진짜 아는 만큼 저는 의심한다라는 주식 투자를 1원도 안 해서 예. 근데 제가 했으면 만약에 그런 유혹에 빠졌으면 저도 이게 철컹철컹 하거나 돈을 벌거나 했겠죠. 예. 근데 아무튼 그게 되게 그 꿀자리라서 이거 경찰이 국정기획이 그 관련된 AI 전문위원들을 안 건드리고 이춘석만 턴다. 이거는 그냥 쇼하고 봐주고로 끝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주식 테마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테마성 상승이 굉장히 좀 짙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굉장히 어떤 테마가 뜬다 하면 그쪽 확 몰려가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또 확 빠지고 이게 처음에 대선이 있으면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몰려가다가 결국에 정책주로 빠지게 되거든요. 정책주로 빠지게 되고 인수위가 시작하면 실제로 수혜가 받는 회사는 어디냐 해서 굉장히 그 회사로 몰리고 주식하는 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아본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 먼저 선행매매로 그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하면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 분노할 일이기도 하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이 더 생기는 일이긴 하거든요. 요거 그냥 어떻게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방송 앵커하면 저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니 저도 역시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그냥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의석수 지금 부족해가지고 특검법이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만으로는 통과는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어떻게 좀 합의를 해줄까요? 아니요. 그냥 특검까지는 안 갈 것이다. 무시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지금은 크게 안 터져도 네, 저희가 조국 사태 있고 총선을 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이 지금 지지율 높고 분위기 때 묻혀도 나중에 이 정부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가요 이제 평등의 나라예요. 평등이 뭐냐면은 아파트 평수 그다음에 자녀 석차 등수 그 아주 민감한 나라거든요. 근데 인정하죠.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터졌어요. 부동산 문제 터졌고 그 저 조국 입시 비리 문제 터졌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주식 영리를 지금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좀 메시지가 주식으로 해라라고 네. 했는데 지금
대주주 금액도 줄였고 지금 주식까지 장난친 사람 나왔고 선행 매매까지 나와버리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진짜 특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안 하겠지만 음. 그런 요구를 야당이 좀 더 해야 되고 야당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올드하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존재감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삭발이라도 하든가 지금 16% 나왔잖아요. 할 거 없으면 네. 진짜 단체 단식이라도 하든가 뭐라도.